못 산다고 하는 옥탑방에서 살아도 북한에서 사는 부자들보단 잘 사는구나. 옥탑방에서 살아도 남친이랑 헤어지면은 헤라 딱 끌고 어디 가요? 해외 비행기 타고 싹 나가버려요. 이런 삶이 어디 있어요? 실망이요? 솔직히 실망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근데 그런 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실망까지는 아니고 제가 그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서 다단계 가입하려면 제일 쉬운 게 뭔 줄 알아요? 한국 상품이라고 속이면 다 사거든요. 그래서 북한 다단계는 한국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 당해봤던 게 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 2080 치약 있잖아요. 그 2080 치약을 팔 때 뭐라고 파냐면 이거 2080 치약으로 그 이빨 닦으면 청혜교님처럼 이빨이 막 하얗게 된다고. 그래서 혁명적으로 닦으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막 닦아요. 집에 가서 혁명적으로 닦은데 아무리 혁명적으로 닦아도 그 이빨이 하얗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북한 주민들이 후라이 깠는지 아니면 남조선 이민들이 후라이 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딱 와가지고 그 미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써봤어요. 2080 치약을. 북한에서는 짝퉁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와서 진퉁을 써본 거예요. 3년 동안. 정말 거품도 잘 나고 향도 좋은데 2080 치약을 3년 썼다고 해가지고 이빨이 하얗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실망스러웠죠. 이게 근데 그게 한국에서 홍보한 게 아니라 북한 상인들이 홍보한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거에 좀 실망했고 실망까지는 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드라마를 딱 보면은 다들 너무 잘 살아요. 옷도 잘 입고 잘 먹고. 근데 이런 거 봤었어요. 한국 드라마 주인공들이 보면은 굉장히 드라마 내용에서 보면은 삶이 힘들고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 옥탑방에서 산다고 나오지만 그 안에 비춰져 있는 집안에 다 갖춰져 있는 가전제품이라든가 또 가전제품 보면은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제품을 쓰는 거예요. 편하게 아주. 또 밥상을 보면은 흰쌀밥에 고기에 상류층이 먹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못 산다고 하는 그 옥탑방에서 사는데 더움을 거기서 물 다 나오는 거예요. 불 다 들어오고. 치킨 먹고 막 치맥 먹고. 그걸 봤을 때 한국 가면은 저렇게 못 산다고 하는 옥탑방에서 살아도 북한에서 사는 부자들보단 잘 사는구나. 편하게 그것도 자유롭게. 그리고 옥탑방에 살아도 남친이랑 헤어지면은 헤라 딱 끌고 어디 가요? 해외 비행기 타고 싹 나가버려요. 이런 삶이 어디 있어요? 저랑 저희 언니는 한국에 가서 아무리 못 살아도 우리는 남친의 차이거나 헤어지면 캐리 끌고 해외 나갈 수 있잖아.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큰 실망을 안 했어요. 북한에서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한국에 가도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차이는 있을 거다. 그런데 그 못 사는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삶인데 굳이 우리가 그걸 왜 마다하겠냐.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없는 자유가 있는데 충분히 살만한 세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망은 진짜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도시는 딱 일정한 부분만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에 딱 왔는데 간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건물에 있는 간판이. 그거에 좀 저는 왜 이렇게 간판이 많지? 그러니까 조금 규칙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거에, 왜 이리 간판이 많지? 북한은 굉장히 딱딱 정해진 규격에 뭔가 이렇게 돼요. 간판은 딱딱 크기가 있어요, 북한은. 그런 것만 보다가 왔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가?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그거는 좀 적응이 안 됐어요. 왜냐면 북한은 정말 옆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다 알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옆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조금 이게 가능한가? 이런 의문 들었는데 저는 또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왜냐면 북한에는 워낙 그게 감시의 일종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하는 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서 고기를 구우면 그 냄새가 다 퍼지기 때문에 예,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바나나를 먹으면 바나나를 마음 편히 멋버리고 땅에 묻어야 되고, 한국 상품을 쓰면은 케이스는 우리처럼 재활용이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다 불태워서 버려야 되고, 예, 한국 옷을 입으면 상표를 잘라서 입어야 되고, 이런 게 반복이 됐었기 때문에 저는 막 그런 사람들의 왕래가 좀 어릴 때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는 그런 왕래가 없으니까 더 오히려 편했어요. 개인의 삶에 침해가 없으니까 편한 거예요. 북한은 개인의 그 삶의 침해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 오히려 저는 오히려 편한 거예요. 근데 몇 년 살고 나니까 이제는 어머, 한국 너무 빡빡한 거 아니냐. 아니, 매일이 옆집에서 북한은 김치 담글 때도 보면은 다 같이 나와서 온 동네 같이 담그고, 뭐 아이도 막 옆집에 막 봐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국은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아, 정말 인심이 빡세다라는 말을 생각했는데, 지방에 가면 안 그렇더라고요. 지방에 자주 가는데 지방에 가면은 정말 온기가 느껴지고, 예, 정말로 이렇게 어르신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도시에 살다 보니까 워낙 바쁜 현대인들의 그런 삶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구나를 지금은 이해를 하죠. 저도 옆집이 무슨 일인지 몰라요. 제가 제 삶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아, 힘들었던 게 솔직히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좀 많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힘들었던 거는 문화 차이? 예, 그 문화 차이가 이렇게 그 언어.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이미 경험했다 보니까 나 일반적인 문화 차이는 저는 잘 극복해놨어요. 근데 언어는 드라마를 많이 봤어도 예, 이게 정말로 언어는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언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힘들었어요. 약간 외래어라던가, 약간 전통 우리 정말 한국말이 아닌, 예, 말을 쓰잖아요. 복합적인 것들이 저는 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들, 외래어라던가, 막 이런 언어들이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될수록이면 특히 젊은 친구들은 더 외래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어리고 젊은데 같은 또래랑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고 있고, 예, 막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조금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 종이 메모에 가면서 예, 외우고 검색하고 막 이랬죠. 제가 아예 나이가 많으면 괜찮을 텐데 어리다 보니까 같은 또래랑 이렇게 어울리는 관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북한이 지금 너무 막 폐쇄적으로 가고 있고, 김정은도 막 이상하게 막 돌발을 하고 있잖아요. 하물며 어물풍선으로 돌발하고 있고, 정말 그래서 솔직히 지금 북한이 굉장히 힘든 상태고 고립에 있는 상태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은 지금 엄청난 아사자를 겪고 있거든요. 지금 그 정보를 들으면은 엄청 힘들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그만큼 힘들면은 북한 정권도 그만큼 힘들거든요. 자기들은 아무리 허위호식 한다고 해도 힘든 건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 정말 발악을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는 5년 뒤에 10년 뒤에 북한이 우리가 바라는 그런 모습까지 정말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있지만, 확 변화? 조금 애매한 질문이긴 해요. 굉장히 어렵고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바람 같아서는 지금의 북한의 그런 고립되고 막 북한의 이런 행동들을 봐서는 분명히 반드시 변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 체제하에 살고 있는 그런 변화까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지만 분명히 어떠한 변화는 생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면 얼마 전에 그 북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당을 창당하려고 이렇게 막 데모를 했다가 적발되어가지고 처형당한 일이 있어요. 그걸 딱 접하면서 제가 정말 전 충격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최근에 생겼다는 거는 정말로 그건 북한의 변화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5년 뒤, 10년, 5년 뒤까지는 몰라도 10년 뒤는 정말로 북한이 어느 정도 변화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체제로 가야겠죠. 두 체제로 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체제로 갔을 때 북한의 변화는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통일되면은 북한의 사람들이 다 우리 한국으로 오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그쪽으로 가거든요. 저도 통일되면 저는 바로 북한으로 가서 뭐 북한에 사는 게 집은 한국에 두지만 저는 북한에 가서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올 일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북한의 변화는 정말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변화가 있을 거고 그리고 굉장히 드라마틱한 에너지 효과가 저는 엄청나게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이 부분은 장담하고 싶어요. 10년 뒤에 북한이 반드시 변화된다. 두 번째는 한 체제에서 산다고 하면은 북한이와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엄청난 거대한 강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조금 그걸 막지 않나, 제재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북한에 있는 그런 자원이라든가 또 북한 주민들의 그런 원동력이라든가 북한 주민들의 일자리, 우리 한국에서는 일자리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에요. 북한 사람들도 그 체제에 살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사는 거지 굉장히 똑똑하고 생활도 강하고 정말 우리 한민족이라는 거를 저희가 한국에 와서 느끼거든요. 근데 북한 주민들도 우리 체제가 반드시 들어간다고 하면은 변화가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력과 우리가 발전되어 있는 지금 한국의 이런 모든 것들이 북한에 들어가면 저는 정말로 미국, 중국, 일본 그 나라들보다 더 이상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기대는 엄청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저희는 그냥 탈북민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런 그런 꿈을 꾸다가 갑자기 미소가 쓱 짓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막 이러면서 그런 상상도 가끔씩 합니다. 저는 유튜브 시작할 때 북한에서는 유튜브 못 보거든요. 중국에서 유튜브 못 보고. 그래서 이게 북한 주민들이 나중에 정말 역사에 남아서 이런 내용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북한에서 번대요. 네, 유튜브를 번대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반갑고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만약에 지금 저를 보고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의 동창, 나의 지인들은 내 얼굴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이 말은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북한에서 배워주는, 북한에서 알려주는 모든 내용은 거짓말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이런 말 하거든요. 개인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은 자신에게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엔 기성세대에는 정말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 잘 산다라고 끝났다면 지금 MZ세대는 한국 드라마 보면서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탈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한에 있는 내 친구, 우리 지인들이 탈북의 길이 막혀가지고 지금 힘들다고 느낄 수 있는데 조금만 버티고 살다 보면은 다시 꼭 만날 날이 있지 않을까 싶고 또 한 가지 나는 매일 더운 물과 찬물로 샤워를 하고 운전하면서 정말 전국을 다닐 수 있고 얼마 전에도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가왔단다. 얼른 빨리 와서 함께 살면 좋겠다. 안녕.